그대로 적의 복부에 박아 넣고 역시 발사! 여기선 여러 번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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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폭발을 등지고 탄피에 배출. 와우 오늘 리뷰는 바로 CCS 토이즈의 알트 아이젠! 드디어 발매했습니다. 알트 아이젠입니다. 슈퍼로봇 대전 5주에 등장하는 이제 오리지널 메카죠. 거대한 어깨, 육중한 체형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인 그런 메카기도 합니다. CCS에서 굉장히 묵직한 형태로 또 만들었기 때문에 발매 전부터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매는 2025년 4월 한국에서 정식 발매될 예정이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30만 9천 원입니다. 이번에도 가격이 30만 원 앞뒤로 언저리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또 적당한 가격이 됐는데 그래서 좀 매번 놀랍기도 해요. 어떻게 계속 이 가격이 나오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를 한번 둘러보면은 언제나 그렇듯 전면은 이제 메카의 정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형태고요. 이번에 알트 아이젠 아마 박스 사이즈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재볼까요? 가로가 53.5cm 정도 되고요. 세로가 41cm 정도. 그리고 두께는 14cm 정도 되네요. 그만큼 박스가 좀 큼지막하다 보니까요. 이번에도 박스 위에 손잡이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손잡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편하게 손에 들 수 있는데 꽤 무겁습니다. 뭐지? 싶은 그런 느낌. 그리고 박스의 뒷면은 알트 아이젠의 엠블럼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봉도 해볼까요? 이렇게 락을 풀어주고 잘 눕혀서 이렇게 잘 꺼내서 오픈! 짜잔! 오, 알트 아이젠의 멋진 모습. 이제 이렇게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커버 형식으로 박스 아트가 들어가 있죠. 멋지게 되어 있고 역시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는 이름. 뒷면은 그치. 오, 멋있다. 상당한데요. 그리고 내용물입니다. 왼쪽에 본체와 어깨, 팔이 들어가 있는 이제 스티로폼 그리고 주의사항도 몇 가지 써 있는데 부품을 무리하게 분해하지 마세요 라든가 특정 부품을 무리하게 가동시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또 써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매뉴얼 들어가 있고 블리스터는 총 3층 구조. 베이스에다가 밑에는 부속품들 큼지막한 블리스터 작은 거 2개 들어가 있네요. 자, 패키지도 전부 꺼냈고 그러면은 내용물도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도 전부 꺼냈으니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언제나의 CCS답게 소체는 좀 두껍거나 무거운 거는 좀 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지금 가운데 이 빨간 파츠들이 다 이제 본체에 사용할 파츠들입니다. 먼저 볼 거는 CR927번 배터리가 들어있던 지퍼백입니다. 제가 미리 넣어놨고요. 이걸 먼저 보고 헤드 파츠! 이 머리에 LED 유닛이 들어가 있어서 미리 배터리를 넣어놨어요. 일단 얼굴 디자인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고요. 눈은 메탈릭 그린으로 멋지게 도색되어 있고 눈가의 색깔이나 턱의 검은색 그리고 머리의 검은색의 검붉은 외장 컬러 그리고 빨간 귀 부분에 이 날카롭게 생긴 날개 부분도 굉장히 멋있죠. 거기다가 뭐 머리 옆쪽 디테일이나 앞쪽 덕트 디테일 같은 것도 굉장히 멋있고요. 머리의 장착은 당연히 이제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이 정수리 외장 자체를 이렇게 벗겨주면 이렇게 LED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CR927번 배터리 1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바로 앞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외장을 벗기고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스위치 온! 빠밤! 초록색으로 빛나게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이제 이마 부분만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제 히트혼이 장착되기 때문에 이펙트를 위해서라도 LED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오픈 해서 머리는 다시 조립을 해놓고요. 여기에 사용할 뿔이죠. 이쪽은 이펙트가 많아가지고 제가 아직 블리스터에서 안 꺼냈는데 여기에
클리어 레드 위에 도색이 되어 있는 히트 혼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이제 클리어 레드로 진한 컬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머리 앞에 그대로 끼워주면 됩니다. 막 뻑뻑하게 끼워진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이 히트온도 이펙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따가 포즈 취하거나 할 때 보겠지만은 기본 히트온 자체도 클리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LED를 켰을 때 살짝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머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히트온의 비율도 길고 날카로운 느낌으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스커트, 그 외장의 붉기 붉은 검붉은색에 가까운 그런 컬러링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회색깔의 외장 부분들과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는 이 내부 디테일들도 구경할 수가 있고요. 마킹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안쪽에도 내부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입니다. 이것도 마킹과 함께 아주 멋진 외장 컬러인데요. 사이드 스커트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내부 디테일 좋기는 한데 이게 특징은 아니고요. 알트 아이젠하면 사용하는 무기가 옵션이 하나 있잖아요. 여긴 안 들어있지만 사이드 스커트에 수납하는 거, 그거.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회색 파츠 아래쪽을 눌러주면 락이 풀리면서 짜잔 이렇게 외장이 회전하면서 구멍이 나타납니다. 아, CCO 블레이드를 장비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리어 스커트, 이 리어 스커트도 겉부분에 뭐 디테일, 마킹, 뭐 라인, 컬러링 투톤, 메탈릭 컬러 굉장히 멋있고요. 안쪽 역시 살벌합니다. 와우, 이 내부 색감이 되게 좋죠. 역시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 대형 버니어가 들어가 있는 이 위쪽은 가동하면서 연동으로 버니어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연동 기믹도 있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스커트를 밑으로 살짝 내리면 이렇게 안쪽에 역시 덕트 디테일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할 수 있고요. 백팩인 대출력 스러스터, 백팩 자체적으로도 컬러링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노란색이나 겉부분에 메탈릭 컬러, 그리고 메탈릭 블랙으로 도색되어 있는 이 겉 외장 부분 아주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백팩 위쪽에 스위치를 누르면 짠 이렇게 보이나요? 버니어가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넣을 때 이렇게 뒤에서부터 눌러줘도 되고 스위치를 조작을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동 기믹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손, 교체용 손 없이 전지가동 손 한 세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메탈릭 컬러 도색이랑 이런 거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각진 형태의 손가락 모습 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마디마디 가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마디마디 다 가동시켜서 이렇게 쭉쭉쭉 접고 주먹까지 깔끔하게 쥘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부지게 주먹을 쥐네요. 다음은 왼팔입니다. 3연 머신 캐논이 달려있는 왼팔. 일단 외형도 외형인데 이거는 뭐 외형 볼 때 다시 자세히 보고요. 앞쪽 조인트에 왼손을 끼워줍니다. 쭉 넣어서 껴주면 되고요. 멋지게 주먹도 쥐어주고요. 외형보다는 기믹을 먼저 설명하고 싶은데 위쪽을 잡고 들어주면 이렇게 뒤쪽이 연장되면서 내부 프레임이 노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노출된 프레임은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합금 처리되어 있고요. 아주 멋진 디테일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닫았다 열었다 이제 원하는 형태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른팔 리볼빙 스테이크. 역시 앞쪽 조인트에 오른손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주먹도 쥐어봤고요. 리볼빙 스테이크 역시 외형보다는 기믹을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진짜 정말 좋아요. 일단 앞에 있는 스위치, 뒤에 있는 해머 부분, 그리고 옆쪽의 스위치, 그리고 이 안쪽 프레임 다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연동 기믹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뒤쪽에 해머를 당겨서 장전. 보이나요? 한번 이렇게 당길 때마다 한 클릭씩 돌아가는 게 보이죠? 리볼버가 아주 멋진 연동 기믹이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리볼빙 스테이크의 앞부분, 이제 81 벙커 부분이죠. 여기를 뒤로 밀면 잘 보세요. 짠! 리볼버가 회전하면서 장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팡! 너무 좋아요. 이게 이게 리볼빙 스테이크지. 대박. 진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뒤쪽에 레버를 당겨서
짠! 리볼버의 노출.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요. 역시나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합금으로 되어 있는 탄피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빼서 볼까요? 정말로 합금이고요. 어우, 좋고요. 디테일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색깔 좋고요. 이거를 방금 끄집어낸 리볼버에다가 장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탄피를 장전하고요. 그대로 다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막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대박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쪽 리볼버 앞쪽 누르면은 탄피 배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재현이 대박! 진짜 기믹 대박이죠. 대신에 탄피 배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래도 방금처럼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면은 또 어디 굴러갈 수 있어요. 이거 탄피 배출 기믹은 조심히. 그리고 양쪽 어깨입니다. 이쪽은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주요 기믹 보도록 합시다. 이 어깨 생각보다 가볍게 만들어져 있는데 기믹은 또 재밌어요. 먼저 안쪽 스러스터가 없는 구멍 뚫린 쪽이 안쪽이죠. 이 안쪽에 위에 있는 커다란 파츠, 이게 스위치입니다. 무슨 스위치냐? 안쪽에 보면은 저 안쪽에 어깨 결합 구멍이 있거든요.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락이 풀려요. 지금처럼. 그래서 끼울 때 이렇게 누르고 끼우고 놓으면 락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뺄 때도 누르고 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깨 뒤쪽에 있는 스러스터도 이렇게 가동해주면은 위아래로 다 이렇게 플랩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플랩들은 연동으로 가동을 합니다. 하나만 움직여도 3개가 같이 움직이는 연동식이고요. 위아래 전부 다. 대신에 이거는 처음 움직일 땐 좀 뻑뻑해서 한 번쯤은 손가락으로 2개를 동시에 잡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줘야, 좀 뻑뻑한 걸 한번 풀어줘야 움직이기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던 거를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위에는 연장도 돼서 가동도 되고 다양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스퀘어 클레이모어. 이 어깨 바깥쪽에 이 회색 프레임 같은 거 하나 있죠. 잘 보세요. 이거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온! 한 번 더. 스위치 온! 막야 끝난다. 그냥 대박이다. 이거 역시 이제 스위치 기믹으로 되어 있고요. 클레이모어의 해치는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열어주면 됩니다. 안쪽에 쇠구슬들이 박혀있는 게 보이죠? 진짜 기믹이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있는 블리스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안에 이렇게 히트혼 이펙트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머리에 뿔을 그대로 교체하는 방식이고요. 얘는 연질이라서 그래도 막 파손의 걱정이 크진 않아요. 머리를 가져와서 기존 히트혼을 빼버리고 이 자리에 이펙트 파츠 장착 쫙 넣어주고, 그냥 이 액션 포즈 잡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LED도 한번 켜봤는데 조명이 밝아서 잘 안 보이나? 조명을 좀 끄니까 이렇게 빛이 새어나오는 게 조금 보이네요. 다른 것보다 이런 불꽃 같은 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무수히 많은 무언가의 탄환들이 보이는데, 이 앞쪽에 스퀘어 클레이모어 이펙트 파츠입니다. 얘가 이제 발사되는 부분이고요. 이 블리스터 안에 있는 것들이 발사되고 있는 클레이모어의 탄환들인 거죠. 그래서 이 탄환들을 이 이펙트에다가 하나당 10개씩 끼워주면 됩니다. 아까 8개, 중간께 4개였으니까 작은 것들을 바깥쪽에 끼우고, 큰 것들이 좀 각도가 이만큼 크게 꺾여 있는 게 아니라 좀 완만하게 꺾여 있거든요. 이렇게 끼워 보면. 그래서 큰 거를 가운데 4개 껴주고 중간 거를 위아래로 껴주면 적당한 형태가 완성이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조인트 사이즈는 다 똑같으니까 딱히 정해진 거 없이 편한 대로 그냥 장착을 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2개 스퀘어 클레이모어 이펙트 완성! 진짜 뭐 쇠구슬이 그냥 겁나게 폭발하듯 날아가는 이런 모습 완성이 됐고요. 어깨를 가지고 와서 스위치를 눌러서 해치 오픈 하고 이렇게 클레이모어 해치도 다 열어주고, 이펙트의 뒷면 중에 두꺼운 쪽이 아래로 가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열어둔 해치가 좌우로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끼우면은 장착 완료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리볼빙 스테이크 이펙트입니다.
작은 이펙트를 큰 이펙트 앞에다가 그대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큰 이펙트 안쪽에 아주 적당한 사이즈의 구멍이 있죠. 이렇게 리볼빙 스테이크 앞에 끼워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것도 역시 약간 그라데이션 도색이 다 되어 있는 연질 파츠입니다. 그래서 파손 걱정 없이 전시할 수 있고요. 여기서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앞쪽에 작은 이펙트를 빼고 부속품 중에 이 리볼빙 스테이크 앞부분만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 안쪽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 뭐 다른 기체를 꿰뚫는 연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앞쪽에 리볼빙 스테이크가 뚫려 나온 형태로 해서 이렇게 사이에다가 무언가의 물체를 갖다 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이제 커스텀 요소이기 때문에 뭐 굳이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파일 벙커의 앞부분은 말 그대로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들어있는 거라서 편한 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베이스입니다. 알트아이젠부터는 베이스가 바뀌었더라고요. 각도 조절이 가능한 베이스로. 그래서 앞부분에 락을 이렇게 풀어주고 이 뒤에가 라쳇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데 가서 지지대를 다시 끼워주고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에 고정하기 위한 조인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 캡으로 돌려서 막는 건데 이것도 알트아이젠을 끼울 디스플레이 조인트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끼워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손가락 아프게 안 해도 된다 이제. 아니 그럼 뭐 스탠드 끼울 요 쇠 봉은 어디 갔냐? 바로 베이스 바닥에 있더라고요. 와우. 여전히 짧은 거랑 긴 거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대로 캡을 두 개 다 열어주고 베이스에 장착하고 그대로 다시 락을 걸어줍니다. 근데 혹시 락이 너무 강하게 물려있다 그러면 이게 디스플레이 조인트 갖고 와서 이렇게 끼워 넣고 돌려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바닥에 좀 세워놓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짧은 쇠 봉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공중에 띄울 거다 그러면 이제 긴 거 쓰면 되는 형태로 해서 이제 편안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바닥에는 이제 알트아이젠의 이름이 금박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일본어로 인쇄되어 있는 부분에 글자가 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리뷰를 위해서 먼저 받은 샘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인데 4월부터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부터는 다 정상적으로 수정된 버전의 베이스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체를 봐야 하는데 정확히는 본체를 완성시켜줘야겠죠. 스커트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앞쪽 스커트를 끼워줄 건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슬라이드식으로 끼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끼우려 그러면은 이 복부랑 스커트 위쪽에는 간섭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매뉴얼 상에서도 상체를 돌린 상태에서 앞쪽 스커트를 껴주세요. 이렇게 딱 소리 날 때까지 끼우면은 완료가 된 거고요. 다시 몸통을 돌려주고 뒤쪽으로 가서 뒤쪽 스커트 당연히 슬라이드식으로 마찬가지로 껴줍니다. 다음은 잠시 팔을 들고 사이드 스커트 그냥 볼 조인트니까 이렇게 끼워 넣기만 하면 되고요. 양쪽 다 잘 껴줍니다. 그리고 팔을 먼저 껴주도록 할게요. 그냥 축관절이니까 잘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살살살 달래가면서 넣어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타이트해서 꽤 힘을 주면서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 손에 쥘 때는 좀 큼직하게 잘 쥐고 힘을 잘 주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양팔 됐고요. 어깨로 갑시다. 어깨는 아까 이야기했듯 안쪽에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잘 넣어주고 놔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락이 걸리면서 스위치가 다시 튀어나와요. 안쪽에서 봤을 때 이 어깨 합금 프레임과 이 외장의 이 내부가 딱 맞아 들어가면은 이렇게 넣으면 라인 딱 맞으면서 끝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스위치도 다시 잘 튀어나왔는지 잘 확인해 주고 등으로 가서 백팩도 장착을 시켜줍시다. 마지막이 머리에 장착. 머리도 처음 낄 때는 좀 타이트한 편이니까 끼울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알트아이젠 완성! 와우, 이게 덩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알트아이젠 좋아하긴 하던데 진짜 이만한 사이즈의 이런 육중한 디자인의 알트아이젠 환상적이긴 하네요. 이게 여러분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종아리나 어깨 이런 볼륨감 있죠. 그리고 팔도 두툼하니 그냥
겁나 세 보이고 말이죠. 그리고 사이즈가 큼직하니까 사이즈도 한번 재봅시다. 일단은 정수리까지가 약 24cm고요. 이 어깨까지가 한 27, 좀 높은 데로 가니까 28cm가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뿔까지가 28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크긴 크네요. 그리고 이게 완성 후에 상당히 무겁거든요. 아까 뭐 베이스 쓰면서 뭐 세워둘 거면 뭐 짧은 기둥 쓰시면 됩니다.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하중이 많이 나가서 그냥 흔들림이 없어요, 얘가. 무튼 정면의 모습도 아주 육중하니 좋고요. 이 옆에서 봤을 때 라인도 한번 보세요. 이게 뒤쪽으로 쭉쭉 뻗은 이런 라인, 스커트나 어깨 뒤쪽이나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종아리의 두툼한 라인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뒷모습도 뭐 이제 백팩이랑 스커트 뒤쪽이랑 막 어우러져가지고 노란색 포인트들 이것저것 보이는데 아주 보기가 좋아요. 더군다나 이 뒤에서 봤을 때 두께감이 앞쪽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들어보세요. 바닥 끌리는 소리 나죠. 이게 진짜로 무거워서 바닥이 끌리는 소리거든요. 발바닥도 심지어 발바닥 전체가 다 합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끌리는 소리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무게가 나가길래 이 정도인가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오래간만에 궁금해가지고 저울 꺼냈어요. 알트아이젠이 뭐 더 장착할 게 없는 애잖아요. 이걸로 사실상 완전체인데 무게 한번 재봅시다. 우와 뭐냐? 이게 뭐냐? 2115g? 2.1kg? 무거워. 바닥 끌리는 소리 막 들릴만한데요. 아니 뭐 무겁다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거 오늘 들면서 리뷰를 어떻게 하지? 뭐 할 수 있겠죠? 해봅시다. 자, 그럼 외형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부터 한번 보면은 머리 자체가 이게 요 장식들이 커가지고 이게 머리 자세히 보려면 확대를 더 해야겠죠? 일단 날카롭게 생긴 이 얼굴 LED를 켜고 볼까요? 이렇게 스위치 온! 와우, 분위기. 주변이 이게 알트라이젠 특징이 어깨가 커가지고 그림자가 져요, 머리 쪽으로. 근데 그 안에서 눈만 번쩍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와우, 장난 아닙니다. 얘는 살짝 좋아. 근데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잘생김은 전해지죠? 아까 이제 구성에서 봤을 때 머리는 좀 자세히 봤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분위기만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 확실히 조형 괜찮네요. 그 외에는 목 주변으로 조금 드러나 있는 이 프레임들, 디테일이나 컬러링들 이런 것도 꽤 괜찮고요. 어깨 쪽으로 해서 클리어 그린, 안쪽엔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센서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마킹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한 붉은색의 메탈릭 컬러가 아주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알트아이젠 하면은 이 몸통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 특히나 이 복부의 노란색 부분이나 이 덕트 주변의 노란색들 되게 포인트 되는 컬러여가지고 잘 표현이 됐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흉부의 패널 라인이라던가 이런 허리 라인의 패널 라인들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요. 가만 보면은 빨간색도 투톤입니다. 메탈릭 레드가 진짜 검붉은색처럼 진한 컬러가 있고 살짝 더 밝은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투톤의 외장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 흉부 덕트 내부도 디테일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짝 뚫려 있는 게 보이죠? 그 외에도 덕트 위쪽으로 마킹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흉부 옆쪽으로는 이제 검은색의 외장과 함께 각지고 패널 라인이랑 이런 디테일 들어가 있는 이런 가슴 옆 부분들 보면서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 백팩이 나타나고 백팩 아래쪽으로 이제 등 디테일들 디자인이 굉장히 굴곡이라던가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이 내부가 지금 백팩이나 스커트가 두툼해가지고 좀 가려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백팩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백팩 빼보면 또 백팩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떼어낸 부분에도 패널 라인이나 디테일들 약간씩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 이 어깨 라인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프레임 디테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뭐 백팩이 아까 봤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스위치 누르면 짠 연장되는 요 노즐 아주 좋고요. 디테일도 보면은 요런데 위쪽에 파여 있는 요런 디테일들이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깨 외형 자세히 봐야겠죠. 일단 앞쪽부터 보면은 스퀘어 클레이모 해치 부분에 클리어 옐로로 되어 있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마킹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 알트아이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네요. 더 자세히 보니까 워닝 헤비 클레이모어라는 글자도 보이네요. 그러면서도 이 외장 자체 패널 라인들이나 디테일 아래쪽에도 마킹 하나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아마 패키지에서 꺼내자마자는 이 해치 아래쪽의 외장 이 친구가 이렇게 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세워줘야 깔끔하게 이게 형태가 갖춰지는 거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깨 바깥쪽으로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데 방금 흉부에서 봤듯이 투톤의 외장 컬러 메탈릭 레드가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컬러입니다. 빛에 비추었을 때 그 메탈릭 특유의 입자들, 빛나는 형태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가만 보면은 또 작은 마킹들부터 해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큰 마킹들까지 곳곳에 조금씩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있는 덕트도 당연히 디테일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듯 이렇게 가운데 이게 버튼이죠? 촤! 다시 봐도 좋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어깨 위쪽으로도 마킹들과 함께 붉은 색깔의 외장, 흰색의 외장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 각진 외장 디테일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아까는 이 밑에 있는 플랩 연동만 이야기했지만 가동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위에는 붉은색, 아래는 흰색 외장이 있잖아요. 흰색은 밑으로 그대로 가동을 해줄 수 있고 위쪽 역시 이렇게 뒤로 살짝 빼주면 프레임이 전개되면서 위쪽 외장이 분리돼요. 이러면서 또 들고 내리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각도를 좀 맞춰주는 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내리고 나면은 이 흰색 외장도 위에 이렇게 디테일이 나타나요. 굉장히 멋진 부분 중 하나죠. 그리고 다시 위쪽은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밑에 것도 올려주면 위치 딱 맞게 처음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해치 오픈 시켜서 내부를 보면은 이 해치 내부에도 디테일이 아주 좋거든요. 이 위쪽도 그렇고 내부까지도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굉장히 좋고요. 클레이모 자체 해치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죠. 컬러링도 아주 좋고요. 메탈릭 컬러 이렇게 좌우로 펼쳐주고 이 안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면 또 디테일들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팔 상박도 관절의 합금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는 디테일 괜찮은 외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각진 외형이 또 인상적이죠. 그리고 왼팔입니다. 고정 부장으로 3연 머신 캐논이 장비되어 있는 팔이기도 하고, 아까는 기믹을 봤으니 역시 디테일을 봐야겠죠. 디테일 보면은 여러 톤으로 나뉘어져 있는 외장 컬러들 또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동그란 디테일 부분들도 존재하고, 머신 캐논이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캐논 앞부분도 이제 구멍이 크게 뚫려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부분 도색되어 있고 중간 부분은 또 빨간색인데다가 이 뒤쪽 같은 경우도 총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죠. 그러면서도 아까 봤듯 이렇게 전개되는 기믹까지 있다 보니까 약간 열 배출을 위한 그런 느낌의 기믹? 그런 형태?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그러면서도 각진 외형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팔 안쪽에 실린더처럼 되어 있는 디테일도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의 하박도 보면은 이제 리볼빙 스테이크, 이게 아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진짜 리볼버의 일부분이 제대로 조형이 들어가 있어요. 곡선일 때는 제대로 곡선이고 뒤에 이 해머 부분도 보면은 주변에 약간 총기의 조준을 위한 디테일들, 이런 구조물도 보이기도 하고, 아까 기믹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뒤쪽은 이제 리볼버 노출을 위한 스위치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총의 일부분처럼 생긴 형태가 아주 인상적이죠. 물론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앞에 있는 스위치, 해머 뭐 이런 부분들은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파일 벙커는 당연히 합금 아닙니다. 이게 합금이면 큰일 나요.
이게 도색되어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팔 안쪽 디테일은 왼팔 오른팔이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손목의 외장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아까 왼팔 손목은 검은색 외장이었는데 오른팔 손목 안쪽은 여기도 약간 열방출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음은 골반입니다. 이제 골반도 이제 구성 볼 때 스커트들은 다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통합금들 들어가 있다라는 거, 관절이나 골반 전체 막 이런 거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외장 부분도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거 상당히 좋고요. 밸런스도 적당하게, 허벅지도 적당히 보이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비율입니다.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진한 레드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체 다 결합하고 나니까 보이네요.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결합 전에도 색깔이 되게 진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부분보다 이제 사이드 스커트는 전체적으로 진한 컬러를 쓴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역시 다 완성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백팩이라던가 이런 두툼한 뒤쪽 모습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허벅지도 아주 두툼하고 각진 외형, 거기다가 안쪽은 또 이제 투톤으로 되어 있는 레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다리 하방 역시 굉장히 멋진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두툼한 종아리,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는 알트 아이젠의 중요한 포인트, 두툼한 종아리. 근데 이건 정면보다도 이런 옆면이나 뒷면이 장난 아닙니다. 이 장단지가 이게 와 엄청 두꺼워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뒤에서 봤을 때가. 그래서 무릎 주변의 컬러링과 그리고 마킹들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장 같은 경우도 진한 붉은색으로 또 투톤으로 되어 있고, 정확히는 3톤이거든요 이거. 진한 붉은색이 있고요. 밝은 메탈릭 레드, 그리고 좀 중간 단계의 메탈릭 레드, 총 3단계의 메탈릭 레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에 있는 덕트 디테일 역시 아주 멋지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노란색의 컬러링들도 이렇게 뭐 발목 앞이나 무릎이나 이런 데 다 색깔이 들어가 있고, 다리 옆에서 볼 때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마킹들과 화려한 컬러링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짜 이 다리 뒤쪽은 정말 멋있어요. 와, 합금 관절 노출되어 있는 것도 그런데 그대로 외장 따라 내려가면은 야, 이 안쪽도 합금이네. 진짜 하중을 위해서 이제 합금을 엄청 때려 박았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 외장은 살짝 이렇게 가동을 하기도 합니다. 안쪽에 자세히 보니까 약간 덕트 디테일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열방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도 샤프하게 아주 멋지게 조형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이 발바닥이 아까 이야기했듯 전부 다 합금입니다. 발끝부터 이 앞끝부터 뒤끝까지 전부 다 싹 다 합금이라서 차갑습니다. 그러면서도 들어갈 만한 디테일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충실하게 잘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꿈치 쪽도 이런 덕트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부터 보면은 아까 연결할 때 보면 볼 조인트였잖아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데 편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뒤쪽이 아무래도 간섭이 생깁니다. 어깨 쪽이랑 해서 조금 이제 치워놓고 하면 고개 돌아가는 거 많이 돌아갑니다. 90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옆으로 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숙이는데 관절들이 볼 조인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들 때는 아예 볼 조인트를 연결했던 이 머리 쪽 파츠가 가동을 한 번 더 해줘요. 그래서 목을 들어보면은 편하게 좀 들어줄 수도 있고요. 숙일 때는 그 볼 조인트 아래쪽에 또 축관절이 하나 더 있고 안쪽에 또 관절이 움직여주겠죠. 당연히 몸통 쪽 프레임 쪽에서.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것도 엄청나게 숙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죠. 굉장히. 고개를 좌우로 스윙하는 것도 아래쪽에서 도와주기도 하죠. 그리고 어깨도 중요하겠죠. 일단은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 프레임, 외장을 벗겨보면 어깨가 연결되는 이 프레임, 이 어깨 외장 자체가 이렇게 크게 들리면서 옆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 가동할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깨 안쪽으로 꺾어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빼고 보면은 이만큼이나 이 프레임이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어깨 외장과 별개로 이제 몸통 쪽으로도 관절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뽑아주면 가동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 상태로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빼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아니면은
상하 가동도 이걸로 할 수가 있어요. 관절 자체는 전체적으로 단단합니다. 장비들이 큰 만큼 묵직한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튼튼해요. 그리고 팔을 들고 내리는 것도 축관절을 통해서 역시 튼튼하게 들고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할 거는 잠시 다시 어깨 외장 빼면 외장이 고정되는 프레임과 팔을 드는 관절은 별도 가동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알아놓고 가동을 하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어깨 외장이 없는 상태면은 팔을 옆으로 드는 거 아주 크게 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외장의 두께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외장을 가동을 시켜야 좀 팔 옆으로 드는 게 편안해집니다. 아무래도 팔꿈치나 이런 데가 간섭이 생기죠. 팔을 그래도 회전시킨 상태에서 좀 간섭을 줄인 상태에서 하면은 많이 들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해서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팔 하박이 회전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동 범위는 좀 좁아지겠지만은 그래도 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목은 볼 조인트로 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막 돌리고 꺾고 하는 게 가능한데, 이 안쪽에 있는 볼 조인트 자체가 강도가 그렇게 타이트하다까진 아니에요. 적당히 스무스하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알트아이젠이 애초에 손에 드는 무장이 없는 애긴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허리 얼마나 움직여줄지, 일단 회전 축관절로 해서 크게 회전하는 허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뒤쪽 스커트 쪽에 간섭이 생기면서 처음에 앞쪽 스커트 낄 때처럼 완전히 돌아가진 않아요. 이 뒤쪽 스커트가 간섭이 없어야 돌아가는 형태고요. 허리 중간쯤에서 좌우로 허리를 스윙할 수 있는 관절도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상당히 튼튼한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드는 부분인데요. 관절이 두 개입니다. 허리에 하나, 흉부에 하나 해서 지금 이거는 최대한으로 숙인 상태인 거고요. 최대한으로 들면 짠! 보이나요? 이 흉부 외장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 범위가 보이나요? 엄청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숙이는 것도 복부에서 숙여지면서 이렇게 크게 숙여지는 허리거든요. 이게 골반의 수평 상태고요.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드는 거 엄청나게 들어지고, 그리고 숙이는 거 엄청나게 숙여집니다. 관절도 튼튼해요. 본인 상체에는 충분히 견디는 수준의 허리 강도입니다. 진짜 좋아요. 그리고 고관절, 일단은 스커트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전면부 스커트는 이중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하나 바깥쪽이 하나 해가지고 아주 크게 스커트가 들어지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안쪽 프레임이 뒤로 가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쪽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들 때도 90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것도 뭐 걸리는 거 없다 그러면은 아주 편안하게 또 옆으로 들어주죠. 고관절도 튼튼해가지고 본인 다리 관절 무게 견디는 거 아무런 문제 없다. 좋네요. 당연히 허벅지 회전도 튼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무릎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중 관절로 해서 하나 움직이고 딱 여기서 멈췄다가 하나 더 움직여주면서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의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두툼한 형태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라고 이제 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잘 보면 허벅지 자체가 종아리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여 보면은 안쪽에서 외장이 튀어나오면서 이제 다시 공간 채워주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관절도 들어가 있던 거 막 나오고요. 다시 한번 접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접혀 들어가면서 쭉 들어갔다가 한 번 더 가동하면서 허벅지가 쭉 들어가면서 끝까지 접히는 이런 무릎. 아유 좋네요. 그리고 발목 기본적으로 회전축 들어가 있고요. 움직이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또 좋은 게 이런 발목 주변의 외장, 이 옆에 거는 가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바깥쪽은 가동하지 않고요. 안쪽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발목을 안으로 꺾는 게 좀 더 편안하게 꺾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발목을 펴는 것도 가능하고 굽히는 것도 가능한데, 굽힐 때 이게 발의 앞쪽이 이중 관절로 해서 발가락 가동, 발바닥 가동 해가지고 이중으로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앵클 가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으로 밀면 이렇게 외장이 또 연동돼서 이중으로 가동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굽힐 때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무릎 꿇기도 이게 무거우니까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무릎 꿇기 가능은 합니다만 포즈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무릎이 막 눌릴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액션 포즈도 좀 취해봐야겠죠. 스탠드도 좀 써야 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조인트 끼울 방법을 좀 알아봐야겠죠. 일단 다리를 좀 벌려주면 골반 사이에 요 검은 색깔 외장이 있습니다. 이걸 벗겨주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슬라이드식으로 또 끼워질 수 있거든요. 자, 끝까지 밀어 넣으면은 이제 락이 걸리면서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요. 이제 공중에 띄울 거라 그러면은 기다란 쇠막대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중에도 띄워봤습니다. 근데 이 쇠막대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튼튼하게 잡혀지네요. 특별히 막 흔들리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스탠드에 올라가 있어요. 좋아요. 그럼 포즈들 취해보도록 합시다. 파고드는 스피드라면 지지 않아! 하면서 히트온이 달궈지기 시작하죠. 뿔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돌진! 뒤쪽에 있는 스러스터를 풀 전개하고 최고 속도로 돌진! 높게 점프해서 내려 찍으면서 히트온으로 적을 공격하는 모습! 이펙트 파츠로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살짝 새어나오는 빛이 보이나요? 이 부분 지금 빨갛게 눈도 초록색으로 막 번쩍번쩍하고 있고 아주 보기 좋네요. 다음은 사면 머신 캐논 준비 자세. 그리고는 몸을 돌려서 왼팔을 앞으로 뻗어서 사면 머신 캐논 연사하는 장면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세를 잡고 이쪽의 펜은 이거다. 승부! 그리고는 그대로 앞으로 돌진하면서 다소 낡은 무장이지만 위력은 관계없어. 오른팔을 지켜들며 스테이크 가라! 그렇게 스테이크를 적에게 박아 넣고 발사! 아, 진짜 기믹 좋다. 재밌네요. 그리고 스테이크 포즈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있죠. 스테이크를 뒤쪽으로 쭉 한번 뺐다가 그대로 적의 복부에 박아 넣고 역시 발사! 여기선 여러 번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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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그리고는 폭발을 등지고 탄피에 배출! 와우! 그리고 이 정도의 베어링을 피할 수 있을까? 바로 스퀘어 클레이모어 한번 전개! 짜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이펙트도 이펙트 껴봅니다. 와, 반격이 이야 장난 아닌데요. 전신으로도 한번 보면은 진짜 와 이게 스퀘어 클레이모어 반격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게 사진으로 볼 때랑 다르네.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 우와 터져나가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CCS 토이즈의 모탈 마인드로 발매한 알트 아이젠 리뷰를 해봤습니다. 슈로데 OG 시리즈 앞으로도 계속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앞서 발매했었던 사이바스터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나왔다 생각은 했지만 알트 아이젠은 그 이상입니다. 가지고 노는 재미도 충분히 있으면서 볼륨감에다가 무게까지 와 진짜 2kg가 넘을 줄은 몰랐는데 이게 2kg가 넘네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무거운 만큼 핸들링이 힘들어요. 관절들도 되게 타이트하게 조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힘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따져도 진짜 저 리볼빙 스테이크 기믹이랑 클레이모어 전개 기믹은 진짜 좋아요. 특히나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게 탄피 배출. 와 한꺼번에 쫙 기믹이 정말 재밌습니다. 전반적으로 어깨도 크고 다리도 크고 하다 보니까 관절이 가장 걱정이었는데 그 걱정이었던 게 한 방에 해소가 됐어요. 되게 관절들 튼튼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정말 그것 때문에 핸들링 어려운 거 빼면 딱히 아쉬운 점이랄 게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딱히 없거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시